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진행하는 시인 여기용입니다. 요즘 햇살을 보면 봄이 멀지 않은 듯 느껴집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느낌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퇴직하고 다른 세계에서 적응하며 살다 보니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이왕이면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인연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날 학생들에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모두들 자기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각자 생각하는 좋은 사람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 정지용 시인의 고향 들어봅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상봉이 알을 품고 뻐꾸기 천천히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맨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불필이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구나. 오늘도 맨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불필이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구나.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구나. 방금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를 노래로 들어봤는데요. 그 시가 어떤 시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는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낭송을 못하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향, 정지용.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맨 끝에 홀로 오르니 한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이 쓰디 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 높푸르구나. 이게 정지용 시인께서 쓰신 고향이라는 시인데요. 옛날식 표현을 이렇게 같이 넣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인연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인연이 시시때때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게 되는 거죠.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좋은 만남을 이루고 만들고 이어가는 인연은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어느 시인님의 소개로 교수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여성들의 대부이신 전만길 교수님이신데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쉼 없이 내 가슴은 격동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와 생각이 어쩌면 저와 그렇게 같은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으로 답을 하고 있었죠. 다문화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을 붙이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계시니 그 속에서 보고 느낀 것이 얼마나 많았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젊은 시절을 살아오시며 스스로 깨우친 삶의 이치, 그것이 그분의 지금이 있게 한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삶에 대하여 일찍이 깨달으신 살아있는 부처님이셨던 거지요.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서로 많이 나누다 보니 그 밖에 삶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이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에게서 제가 시를 쓰는 시인이라고 했더니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바로 지용음악회 시노래 모음을 담은 USB 저장 장치였습니다.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정지용 시인이기에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고 집에 와서 들어보았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원래 시는 음악과 미술이 함께하는 장르의 예술입니다. 시에 음악을 입히면 노래가 되고 시에 그림을 그리면 시화가 되지요. 음악과 함께 낭독을 하면 시 낭송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시노래 듣습니다. 기차. 할머니 무엇이 그리 서러우신 나 울며 녹아도록 한다. 헤어진 왜 보수건에 눈물이 함초 영 눈에 어른거려 기대도 내 잠 못 들겠어. 나도 이가 아파서 고향 찾아가오. 배춧꽃 노란 4월 바람을 기차는 간다고 안 물면 달린다.
무엇이 그리 서러우신 나 울며 울며 녹아도록 한다. 헤어진 외부수건에 눈물이 함초 영 눈에 어른거려 기대도 내 잠 못 들겠어. 나도 이가 아파서 고향 찾아가오. 배춧꽃 노란 4월 바람을 기차는 간다고 악물며 달린다. 악물며 달린다. 악물며 달린다. 기차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 기차에 대한 시를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차 할머니 무엇이 그리 스러우십나 울며 녹아도록 한다. 헤어진 외포 수건에 눈물이 함촉 영 눈에 어른거려 기대도 내 잠 못 들겠소. 나도 이가 아파서 고향 찾아가오. 배춧꽃 노란 4월 바람을 기차는 간다고 악물며 달린다. 시 속에서 고향 찾아가는 기차가 달려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시가 가진 매력이 이런 겁니다. 읽으면서 느끼고 들으면서 느끼고 그렇게 그 시 속에서 내 마음을 위로받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전 교수님과 함께 정지용 음악회를 추진하고 올해로 3회째를 준비하고 계시는 작곡가 홍세기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를 조금은 격앙된 음성으로 조금은 아쉬운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홍세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정지용 시인을 기리고 그 시를 음악으로 노래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작은 해물탕집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인께서 음식 솜씨가 있어서 예약 손님에 한해서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메뉴는 딱 한 가지, 해물탕이라고 하네요. 시간 되시면 한번 들리셔서 식사도 하고 지용음악회에 대한 얘기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지용 시인의 시는 시골 정치가 가득 배어있는 시이며 그 표현 하나하나가 옛날식이라 그것을 노래로 만들고 발표하기엔 무척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노랫말이라는 게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바로 전달이 돼야 좋은데 시는 함축되게 쓰다 보니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노래는 자칫 늘어지고 가라앉는 가락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작곡해서 발표한 노래는 요즘 유행하는 신나는 트로트풍으로 편곡하여 듣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정지용 시인의 시노래 한 곡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나무.
반드시 위로 어느 모양으로 심기 여졌더뇨 이상스런 나무 나의 몸이여 알맞은 위치 좋은 위아래 아담의 슬픈 유산도 그대로 받았노라 나의 적은 연륜으로 이스라엘은 2000년을 나의 존재는 우주의 한낱 초조한 오점이었도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찾아 입을 잠그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아래 성혈에 이 말을 적시면 오 신약의 한아름 한다 한아름 한다 나무 얼굴이 바로 푸른 하늘을 우러렀기에 발이 항시 검은 흙을 향하기 욕되지 않도다. 곡식알이 거꾸로 떨어져도 싹은 반드시 우로 어느 모양으로 심기어졌더뇨 이상스런 나무 나의 몸이여 오 알맞은 위치 좋은 위아래 아담의 슬픈 유산도 그대로 받았노라 나의 적은 연륜으로 이스라엘의 2000년을 해었노라 나의 존재는 우주의 한낱 초조한 오점이었도다.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 입을 잠그듯 이제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발의 성혈이 이 말을 적시며 오 신약의 태양을 한아름 안다. 바로 나무라고 하는 정지용 시인의 시입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시인의 숭고한 마음이 담겨있는 시 나무. 나무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 절대자를 향하는 시인의 믿음은 언제 어디에 있던지 상관없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를 통하여 본 제 생각이기에 더 깊은 이야기는 삼가하기로 하겠습니다. 혹 화자의 시에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3회째 음악회를 계획하신다 들었습니다. 빈약한 재정 상태에서도 사비를 들여 추진해 오신 지용음악회가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홍색이 작곡가는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가 음악 활동을 하였답니다.
국내 유명한 가수들의 백밴드를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일본에서의 음악 활동도 적잖이 성공도 하였다고 하더군요. 국내로 돌아와 자리 잡고 살 터전을 찾아 전국을 유람하던 중 지금의 이곳 옥천군 안내면 현리에 터전을 마련하고 조용히 음악 활동과 작은 음식점 경영을 하며 주민들과 교류를 하시며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정지용의 시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달입니다. 쪼그리고 앉은 한 옆에 흰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로 고아라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민물처럼 밀려오다 미혹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려나가다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그시 차고 넘치노라 쪼그리고 앉은 한 옆에 흰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로 고아라 연년턴 녹음 수북색으로 짙은데 한장 떼고 난 잠이냐 술소리 설치도 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겨워 구구노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 그렇다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민물처럼 밀려오다 미혹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려나가다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그시 차고 넘치노라 쪼그리고 앉은 한 옆에 흰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로 고아라 연년턴 녹음 수북색으로 짙은데 한창 떼고 난 잠이냐 술소리 설치도 달 비둘기는 무엇이 궁겨워 구구노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 그렇다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 그렇다 향 그렇다 달이라는 정지용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달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혹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려나가다.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긋이 차고 넘치노나 쪼그리고 앉은 한 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처럼 고와라. 연연턴 녹음 순목세기로 찢은데 찢지 한창 때 고운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느뇨.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어떻게 보면 참 고향의 아늑한 품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시인데요. 정지용 씨의 시는 표현이 투박해 보이기는 해도 잠 못 드는 밤에 마당에 나와 달을 보며 어지러운 세상을 관조하는 시인의 마음을 조용히 가만히 들여다보는 듯해서 참 좋게 느껴집니다. 지용음악회 덕분에 정지용 시인의 시세계를 감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무척 기쁘네요.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통하여 맺어지는 인연에 무척 공감하고 특별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정지용 시인의 시노래 소개방송도 참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요즘 만들어지는 이런 인연에 대하여 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이런 분들과 만나 교류하고 목말랐던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누며 살아가라는 나에게 주어진 필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슴속에 더 소중하게 기억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해오신 홍세기 선생님께서 옥천에 자리 잡고 어떤 방법으로 옥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알아보던 차에 정지용 시인이 옥천 출신을 알게 되었고 해마다 지역문학제가 열리고 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착안하신 것이 지용시를 노래로 만들어 보급해보자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음악회는 자비를 들여 개최를 하였으며 두 번째는 일부 비용을 충북문화재단을 통하여 지원받았고 올해로 세 번째 맞는 음악회는 옥천군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예술가들께서는 참 이런 부분들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시인님에게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시노래 한 곡 듣습니다. 카페 프란스. 공교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 빗들어선 장명등 카페 프란스에 가자. 이놈은 르바슈파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삐쩍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앞비는 뱀눈처럼 가는데 페이브먼트에 흐느끼는 불빛 카페 프란스에 가자. 이놈의 머리는 빗들은 능금 또 한 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어간다.
다시는 이 밤에도 경사 커튼 밑에서 저시는구려. 나는 사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휘어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이극중 강아지야, 내 발을 빨아다오. 내 발을 빨아다오. 내 발을 빨아다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카페 프랑스라고 하는 시 읽어드려 볼게요.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 비뚤어진 장명등, 카페 프랑스에 가자. 이놈은 루바쉬카,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뻗쩍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밤비는 뱀눈처럼 가는데 페이브먼트 흐느끼는 불빛, 카페 프랑스에 가자. 이놈의 머리는 비뚤은 능금, 또 한 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어간다. 오 페롤 서방, 굿 이브닝, 굿 이브닝. 울금향 아기씨는 이 밤에도 경사 커튼 밑에서 조시는구려.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휘어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오 이국종 강아지야, 내 발을 빨아다오. 내 발을 빨아다오. 여기서 잠시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정지용 시인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서정 시인이시고요. 충청북도 옥천 하계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10년에 옥천 공립보통학교에 입학을 하셨고 그 뒤에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들어가셔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휘문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요람이라고 하는 동인지를 발간을 하셨고요. 1919년 3.1운동 때는 교내 시위를 주동하다가 무기정학을 받기도 했습니다. 1919년에 창간된 종합월간지 서광에 3인이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게 되지요. 이후에 휘문고보를 졸업한 뒤에 시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셨고 이듬해에는 일본 교토의 도시시아 대학 영문과에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대학에 다니던 1926년 유학생 잡지인 학조 창간호에 카페 프랑스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셔서 휘문고등학교 영어과 교사로 부임을 하셨고 해방이 될 때까지 재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1930년에는 시문학을 발간하였고요. 1933년에는 순수문학을 지향하며 한국 시단을 대표하는 인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34세 때인 1935년 그동안 발표했던 시들을 묶어서 첫 시집인 정지용 시집을 출간하셨답니다. 이후 시뿐 아니라 평론과 기행문 등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1941년에는 두 번째 시집 백록담을 발간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그로 인해 사회 상황이 악화되면서 작품 활동을 중단한 채 은거를 하시게 되지요. 해방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되어 한국어와 라틴어를 강의하셨고 경향신문의 편집주간으로 활동을 하셨답니다.
이후 1946년 시집 지용시선, 49년에는 산문을 출간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 서대문 형무소에 수용되었다가 1953년 평양에서 생을 마감을 하시게 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동원 가수의 향수가 널리 알려지면서 더욱더 인지도가 높아진 시인이지요. 향수는 정지용 시인의 대표시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향수를 홍색이 작곡가님께서는 새로운 풍으로 작곡하신 것이 있어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트로풍의 노래인데요. 아주 경쾌하고 부르기 쉬운 노래입니다. 그곳이 참아 후배들이 진리야. 그곳이 참아 후배들이 진리야. 넓은 멀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금엔들이 진리야. 실화로의 새가 식어지며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날리고 엷은 졸음의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금엔들이 진리야. 그곳이 참아 후배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불섭 이슬의 함처럼 희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금엔들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 머리 날리는 어린 너희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금엔들이 진리야. 그곳이 참아 후배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것이 차마 금엔들이 진리야.
그곳이 차마 금엔들이 진리야 그곳이 차마 금엔들 이 진리야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옅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백에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초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참 아름답고 정겨운 시 아닌가요? 가끔 이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를 읽으면서 또 노래를 들으면서 고향 생각 문득문득 나게 되고 추억에 잠기는 그런 시간이 가끔 있었더랬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불려졌던 이동원 가수님의 향수라는 노래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노래인데요.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숨어서 표시나지 않게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숨은 노고와 애향심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신노래 하나 들어봅니다. 비로봉.
자고 이는 구름 바람에 아쉬우다 담장이 물들고 다람쥐 꼬리 수치 짙다 산매기에 가을길 이마 파르히에도 향기로워 지팡이 잦은 맞이 힘돌이 우누다 백화 훌훌 하울 팝고 꽃 옆에 자고 이는 구름 바람에 아쉬우다 바람에 아쉬우다 정지영 시인의 시 비로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로봉. 담장이 물들고 다람쥐 꼬리 수치 짙다. 산매기 외 가을 길 이마 바르히 해도 향기로워 지팽이 잦은 맞임 흰 돌이 웃는다. 백화 훌훌 허울 벗고 꽃 옆에 자고 있는 구름 바람에 아쉬우다. 여기서 표현하신 이마 바르히는 이마 바로 위에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잦은 맞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주 땅에 짚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흰 돌은 표현이 흰 들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흰 돌의 오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쉬우다라는 표현은 아따의 방언, 구름이 바람에 흩어짐을 역으로 표현한 거라고 하네요. 참 대단히 깊은 시어를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용 시 중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물론 향수도 엄청 좋아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더 마음에 두고 있는 시가 호수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수.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짧지만 얼마나 메시지가 강하게 전해지나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똑 가려지지만 보고픈 마음이 너무너무 크고 호수만 하니까 눈을 차라리 감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정지용 시 노래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기를 바라며 옥천에서 활동하시는 음악가 홍세기 선생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정지용 씨 노래 조약도를 남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조약돌돌돌 그는 나의 혼에 조각이로뇨 앓는 피에로의 첫길에 고달픈 청제비엔 푸념겨운 지줄댐과 꼬집어치 굴고 오르는 비에 맺혀 날리는 이국거리를 단식하며 헤매노라 조약돌돌돌 그는 나의 혼에 조각이로뇨 앓는 피에로의 서름과 첫길에 고달픈 청제비엔 푸념겨운 지줄댐과